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막 꺼진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약간 붕 뜨는 그런 증상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서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기분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자꾸 붓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예전보다 왜 살이 찌는 느낌이 들지?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웠다 추웠다 한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혜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갱년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갱년기는 이제 폐경될 때쯤 해서 50대 뭐 초중반 그때쯤 겪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엄마들이, 언니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이제 겪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겪었던 거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80대 갱년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는 그 갱년기라는 게 그러면 50대에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50대 지나가는 힘든 증상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셨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갱년기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 세 글자 땡땡땡의 문제인데 그게 뭘까요?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고도비만 아닌가요? 네,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이상이 왔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그러면 내가 그런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때 귀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귀랑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귀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는 그 호르몬을 관장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 조금 확대를 해서 큰 귀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큰 귀로 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하수체는 어디냐면요, 이 호르몬을 분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반응이 나타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라는 거는 한번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이 앞쪽으로 찝혀 있듯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나 이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래도 제가 아직은 호르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그래도 아직 저의 그 뇌하수체 부분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손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잘 모양이 잡혀 있으면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면서 여성스럽고, 남자분들은 또 남성스러운 호르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이대별로 그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에는 어떤 증상이 있고 60대는 어디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은 갱년기라고 하는 그 50대 초중반 분들이 겪는 증상은요, 그때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인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부르는 것 뿐인데요. 그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든 불균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때 겪으시는 거고, 또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호르몬 이상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은 무엇으로 생성이 되냐면 우리 몸의 피로써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또 호르몬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닌데 밤에 또 잠이 잘 오지 않고 땀이 오르고 위로 자꾸 더운 증상이 오고 그렇다고 하면 내 호르몬이 불균형해졌구나.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불균형 속의 균형을 또 잡아가는데 그 균형이 또 한 번 깨졌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50대에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겪는 소위 갱년기라는 증상이 겪는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데도 활용이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다시 그걸 붓는 것도 네, 호르몬.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시 리페어하는, 고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또 식욕과 관련된
관련된 이상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혈당만 조절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이상,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잖아요. 멜라토닌의 이상이 오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갱년기 때 겪었던 그런 증상들도 겪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 나이대별로 호르몬 불균형을 겪으면서 마치 갱년기가 또 온 것 같은 증상을 겪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귀의 뇌하수체 부분을 지압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뇌하수체 부분도 상위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각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시상, 시상하부 부분도 같이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귀 지압 패치를 붙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이 부분도 잘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원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들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채워줘야 되냐 이 질문 하시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성분이 잘 들어가야 해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인 수분의 섭취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원료가 사실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 또 들어가 줘야 호르몬 생성이 잘 됩니다. 근데 50대 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확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과잉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면서 진단받는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그 약을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에 호르몬의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 다른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섭취하는 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수분 섭취랑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네. 되는데, 그래도 진단으로는 일단 네.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사실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가이드에서도 첫 번째는 조금 운동량을 늘리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스타틴지라고 하는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제들을 복용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단에 이런 노력들이 없이 그냥 바로 약물부터 드시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귀를 잘 지압. 네, 이제 귀 지압을 하시고 평소에는 여기 귀를 계속 눌러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마사지나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그냥 손으로 지압하는 거는 계속 내가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 지압 패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붙여놓고서 자연스럽게 지압이 되도록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증상들, 예를 들면 인슐린도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식욕이나 혈당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다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지압볼을 부착해 둘 수가 있고요. 내가 수면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멜라토닌과 관련된 혈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또 지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듣는 걸로도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뭔가 직접 좀 만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직접적으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면 본인 각자의 좀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귀 지압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귀 모양에서 호르몬에 해당되는 부분, 호르몬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혹시 모양 변형이 생기셨거나 하면은 내가 호르몬에 이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시거나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괜히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뭔가 부은 것 같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하나씩 좀 개선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